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율 상승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좀 우매한 질문이죠. 정부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은 근데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격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022년도인가 그때부터 우리가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속도는. 근데 우리는 미국이 5.5%까지 올릴 동안 3.5%에서 멈췄죠. 근데 그때 왜 멈췄나 하는 생각을 좀 가만히 해보니까 아마 그때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강남 아파트가 한 15%에서 20% 정도 빠진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정부에서 특례 대출인가 해갖고 2022년도에 50조, 23년도에 50조를 때려 박으면서 부동산 하락을 막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참 멍청한 짓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사람들 눈에는 부동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얘기를 하겠죠. 기존의 정부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요? 제가 볼 땐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화량을 여기는 늘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를 3.5에서 2.5로 내릴 게 아니라 미국이 내리는 동안 간극 차이를 좀 줄였어야죠.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아마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부동산 하락을 보고서 멈칫하고 거기서 멈췄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열심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고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희생하고서라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고 오히려 올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이 만약에 하락하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누가 만들었죠? 정부가 만들었어요. 우리 그때 부동산 아파트 그때 뭐였었죠? 대규모 분양할 때 한 1조 원 정도 됐나요? 둔촌주공 살리기? 맞습니다. 거기 미분양을 막겠다고 금리 올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학습을 합니다. 어떤 학습을 하냐면 날씨가 계속 따뜻해지면 옷을 안 입어요. 계속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날씨가 계속 추워지면 옷을 더 껴 입습니다. 계속 추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추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데 이 얘기는 부동산을 계속 정부가 올리고 하락을 막아주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박히냐면 부동산은 영원히 오르는 거야 라는 인식이 박힙니다. 물론 뭐라고 해야 되나 화폐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하에서 화폐 시스템의 이론으로 따지면 부동산은 계속 상승하는 게 맞긴 맞아요. 대신에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아주 완만하게 상승하게 해야 되는데 정부는 아주 급격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채죠. 그런데 이것을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둔촌주공 50조, 100조 이렇게 때려 넣고 또 금리를 낮춥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리를 더 이상 못 낮추는 상태가 오거나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상태가 돼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PF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안 터뜨리는 건 시간을 줄 테니까 해결하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영악해 해요. 왜냐? 실질적으로 PF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은 대출을 얼마나 해줬을까요? 이자를 9%에서 1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이자를 져줘갖고 대출을 회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질질 끕니다. 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려요. 왜냐? 요거 좀 더 기다리면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터지면 살려주세요라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걸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부채의 규모는 가라앉지 않는다. 결론은
터져야 해결이 된다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올랐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 두 번째는 뭐냐? 예, 통화량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얘기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데 해결할 생각이 없거나 해결하고 싶지 않거나 해결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은 뭐 무시하는 거죠, 일부러.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환율을 계속 놔둔다고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제 생각엔 이걸 계속 놔두면 일단은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의 자본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로 투자되어 있는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죠? 네, 떨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도 환으로 달러로 바꿨을 때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로 바꿨을 때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추세가 형성이 되면 이 사람들은 자본금을 달러로 다 환전해서 빠져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더 오르겠죠. 예. 그러면 더 빠져나갈 거예요. 못 막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달러 대출을 받았던 기업들의 직접적인 타격이 올 겁니다. 왜? 대출을 못 갚거든요. 이자가 너무 올라가니까. 두 번째는 국민들이 물가가 상당히 오릅니다. 대부분이 지금 여러분 주유가 1,8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달러 가격도 하락했고요. 다른 통화에 대비해서 기준으로 대비해서 그리고 그 석유 가격도 높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만 1,800원이에요. 예전 같으면 지금 1,900원, 2,000원 됐을 거예요. 이런 짓을 왜 정부가 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뭐 큰 그림이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난리 치겠죠. 그런데 보이는 현상이 사실 이래요.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경제를 이상하게 만들면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량을 뿌리는 건 좋은데 그게 정말 왜 우리가 재정정책이라는 걸 하죠? 정말 필요한 것에 정말 조금만 줘서 그 사람들이 숨이 깔딱깔딱 하는 걸 넘기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내년도에도 우리 그 총 예산이 대략 한 700조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 늘렸어요. 그럼 우리가 세수가 8%가 증가했나요? 그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내수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도 옛날 내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뭐 1%에서 2% 사이인데 옛날에 5, 6%일 때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은 노련층이 많이 증가를 했고 생산 가능 인수가 매년 30만 명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득은 늘지 않고 즉 세수는 늘지 않는데 지출은 늘린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왜 이런 행위를 할까요? 뭐 투표를 얻기 위해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쓰는 사람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 통화량이 이렇게 자꾸 늘리면 자산 가격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가 오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아니면 느끼고 있으면서도 무시를 하거나. 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화량이 이렇게 늘리고 금리는 미국과 1.5%, 2%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건 한국은행이 실기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을 방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화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물가가 올라서 난리를 쳐대면 갑자기 금리를 올려야 될 순간이 올 겁니다. 근데 그때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가가 다 오르고 다 망가져도 부동산을 보호할래 하면 터키처럼 낮은 상태로 유지가 하거나 오히려 더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럼 뭐 환율은 하늘로 가는 거죠. 달나라로 가는 거고. 물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재임 기간을 못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난리를 쳐갖고 이게 탄핵당할 겁니다. 일단 제 생각이요.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